사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사람을 빠르게 찾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내가 가진 대규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매개 중심성 지수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딱이에요. 매개 중심성, 영어로는 Betweenness Centrality라고 하죠. 이 지수는 네트워크에서 누가 정보의 길목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예요. 그런데 기존 알고리즘은 느리고 데이터가 커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. 특히 연구자가 설문지처럼 미리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계산 속도가 더 중요해집니다. 데이터가 커질수록 기존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분석이 어렵죠. 그래서 오늘은 논문에서 제안한 누적 기법, Accumulation Technique 기반의 매개 중심성 계산법을 소개할게요. 이 방법은 엄청난 데이터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. 먼저 이 논문은 실험의 실제 네트워크와 무작위로 생성한 다양한 크기, 밀도의 그래프를 썼어요. 데이터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. 내 연구 데이터가 노드 사람, 객체와 링크, 관계, 연결로 구성되어 있고 방향성이나 가중치가 있다면 이 방법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전처리도 필요 없다는 점 매력적이죠?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구조를 볼게요. 첫 단계는 단일 출발지 최단 경로 싱글 소스 shortest path problem를 계산하는 거예요.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거리를 찾는 거죠. 이 과정에서 각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와 개수를 동시에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길이와 그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최단 경로 계산은 무가중치 그래프라면 BFS, 가중치 그래프라면 다익스트라, 딕스트라 탐색을 써요. 이 논문의 핵심은 이 과정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. 최단 경로 정보가 다 모였다면 다음은 쌍의존성, Prior Dependency, 누적 단계예요. 이것도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 각 노드가 다른 노드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경유지로 쓰이는지 합산하는 과정이에요. 여기서 바로 누적 기법, Accumulation Technique 이 빛을 발합니다. 기존엔 중복 계산이 많았지만 이 기법은 이미 계산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쌓아가며 불필요한 반복을 크게 줄여줘요. 결과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가지는 매개 중심성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에서도 각 노드별로 이 수치를 뽑아내면 누가 핵심 연결자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? 이 방법의 진짜 강점은 속도와 효율성이에요. 기존 알고리즘은 AN3, 즉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. 이 논문 알고리즘은 무가중치 그래프에서 ONM, 가중치 그래프에선 ONM 플러스 N2 log N 복잡도로 줄였습니다. 쉽게 비유하면 예전엔 수십만 명이 얽힌 네트워크를 분석하려면 며칠씩 걸렸지만 이제는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덕분에 대형 데이터에도 실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메모리 사용량도 효율적이에요. ON 펄스 M만 쓰기 때문에 노드와 링크 수만큼만 메모리가 필요합니다. 연구실 컴퓨터나 노트북에서도 부담 없이 돌릴 수 있죠. 실제 실험 결과를 볼까요? 4,259명의 정맥주사 사용자와 61,693개의 방향성 가중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 지수를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48초, 메모리 사용량은 8MB 미만이었어요. 이 수치는 대형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실용적이라는 걸 보여줘요. 특히 4,000명이 넘는 노드와 6만 개 이상의 링크가 있는 실제 데이터를 몇 분 만에 처리 가능하다는 점 인상적이죠?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네트워크 데이터를 노드와 링크 형태로 준비해야 해요. 각 노드는 고유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 링크는 방향성과 가중치 정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. 데이터가 준비됐다면 각 노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최단 경로와 경로 개수를 계산하세요. 무가중치라면 BFS 가중치가 있으면 다익스트라 탐색을 쓰면 됩니다.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. 최단 경로를 구했다면 각 노드별로 쌍의존성을 누적해서 매개 중심성 값을 계산합니다. 누적 기법의 장점은 경유지로 사용된 횟수를 계속 더해가면서 빠르게 값이 모인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모든 노드의 매개 중심성 값을 정리하면 끝. 이 값이 높을수록 그 노드는
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내 연구에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, SNS 인플루언서 분석, 감염병 전파 네트워크 등 수많은 실제 데이터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할 점도 있어요.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으니 연결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엔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. 또 방향성이나 가중치 누락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. 이 방법의 한계는 네트워크가 너무 커지면 여전히 메모리와 시간이 늘어나긴 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도 기존 N3 방식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수준이니 웬만한 연구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. 실제 논문에서는 기존 알고리즘과의 속도 메모리 비교를 통해 제한된 방법이 확실히 빠르고 효율적임을 보여줬어요. 덕분에 네트워크 과학, 사회 연결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죠.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. 내 데이터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장 영향력 있는 노드가 누군지,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가 어디인지 직접 찾아보세요. 오늘 배운 매개 중심성, 빠른 계산법, 내 논문이나 학위 연구에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핵심은 누적 기법과 최단 경로 탐색의 결합이에요. 이 조합 덕분에 대규모 네트워크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. 만약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내 연구의 중심 인물, 핵심 연결점을 직접 찾아보세요.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논문 설득력도 훨씬 올라갑니다. 텍스트 마이닝이나 네트워크 분석으로 논문 쓰려는 분에게 이런 실전 분석법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앞으로도 이런 기법, 논문 예시로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해두면 연구에 직접 써먹을 수 있습니다.